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앞으로의 교육은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린 결과물이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굳이 영상 편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형식의 느낌을 드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1년 첫 번째 이 원격 직무 연수로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 드리는 이 원격 직무 연수로서 이 주제를 잡은 것은 먼저는 이 교육 과정 내용 중에 하나를 잡은 것은 바로 이제 회계에 대한 내용이죠. 많은 분들께서 회계 사무실에다 맡기고 계신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지금 회계를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직접 관리를 해 보시니까 이게 그 회계 사무실에다 맡길 내용 자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되고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회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원장님들께서 또 종사자분들께서 이 회계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오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을 원격 직무 연수로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지금 보실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무회계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그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 텐데 요 내용만 쭉 다 이해하시고 보셔도 이 원격 직무 연수를 통해서 보셔도 이 기관에서 재무회계 규칙을 관리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하나하나씩 저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교육해 드리는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3월 31일까지 저희가 결산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산 보고에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 그 회계를 준비해 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소통하는 하나의 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 역량 교육을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저하고 업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의논을 하실 때에 요 룰을 기반으로 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제공해 드리는 원격 직무 연수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표지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회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주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원격 직무 연수다. 이 교육 내용만 가지고서도 기관에서 회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모든 룰을 이해하면서 회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바는 그 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그 기관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회계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회계를 왜 하나요? 뭐 법을 지키려고? 네, 맞아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법도 원론적으로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저하고 같이 지금부터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자료 하나를 일단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 PDF 파일인데, 자, 이 PDF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은 출력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먼저는 장기요양기관 회계 처리의 일반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일반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다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 및 세출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더라. 네, 뭐 이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저 이거 커지네요. 다 이해하시는 그런 내용이시죠. 자, 그래서 회계 구분을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상의 시설회계로 관리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설회계가 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시설회계 중에서도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부분이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설회계로 관리한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명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세입 처리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입 처리한다. 뭐 당연한 내용이죠. 지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세입 예상 과목에 따라 구분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세입 처리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별표에 있어요. 별표에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세입 예상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과목에 따라서 구분한다는 것인데 그 과목이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이 거기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장기요양 급여 수입 및 가상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 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입 처리 기준은 별첨 2에 따른다. 요 별첨 2가 밑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장기요양 급여 수입, 즉 공단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상금 수입은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과 세입결산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관에서 가상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단 부담금과 분리해서 가상금 따로 입력하고 공단 부담금, 즉 장기요양 급여 수입을 따로 입력해서 그 입력한 금액이 공단에서 수령한 금액하고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기에 우리 통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지자체 그 전산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을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한 그 내역의 데이터가 지자체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는 공단의 내용도 들여다보고 기관의 내용도 이 W포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과 그리고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한 금액이죠. 그리고 기관에서 입력한 금액을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기요양 급여 수입, 공단 부담금과 가상금 수입은 동일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아마도 그 회계를 어디 사무실에다 맡기는 그런 기관은요, 장기요양 급여 수입하고 가상금 수입을 통짜로 입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계 사무실에서 가상금 수입하고 장기요양 급여 수입을 나누려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걸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가상금까지도 장기요양 급여 수입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처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회계는 기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거를 예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자, 장기요양 급여 수입은 감산이 발생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즉 감산당했다 하더라도
그 감산당한 금액, 돈 받은 금액 그대로 입력해 달라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 2월금 중에서 후원금이 있죠. 후원금이 2월이 된 건데 전년도에 수령한 후원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 처리해서, 여기서 이제 수입 처리라는 부분이 포인트죠. 수입 처리해서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후원금은 당연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고, 수입 처리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한번 수입을 했는데 회계년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야 하냐라는 부분에 요 멘트가 조금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입 처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2월금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수입이 한번 발생한 걸 또 수입으로 처리하라는 게 좀 말이 안 됐는데 복지부에서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2월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복지부에서 이해를 했지만 얘가 수입으로 한 번 더 발생하는 거냐라는 것까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 같죠. 어쨌든 우리는 후원금을 해당 연도에 사용을 했는데 남았다. 남았으면 당연히 이게 2월 처리가 되겠죠. 2월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년도 2월금으로 넘어간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밑에 식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2월금. 식재료비도 사용하고 남았다고 하면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식재료비로 2월 시킨다는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 식재료비는요 12월 달에 딱 봐가지고 돈이 남겠다 하는 부분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 12월 말 정도 때 한번 다 털어라. 한번 다 털어서 다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굳이 2월금으로 넘길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식재료비는 사실 다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월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한 15일 전까지 보호자분들께 청구하시잖아요. 보호자분들께 이제 그 입소비용 안내를 하시잖아요. 입소비용 안내한 그 돈이 15일 정도 때 이제 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달 15일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돈이 2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기관 운영상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방법적으로 12월 31일 날 다 쓰게끔 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2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저 같으면은 2월 처리 안 합니다. 저 같으면은 다 그 해당 연도 안에 다 쓰게끔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 네, 그래서 식재료비는 아예 다 털어내는 쪽으로 저는 간다. 그 다 이제 식재료를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2월 쪽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식재료비를 2월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회계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그 2월 하는 방법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직원 식재료비 수입 나오죠. 직원들이 시설에서 식사하는 경우 수령하여 식재료비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시설에서 하면은, 자, 수령하여라고 그랬죠. 즉 직원 식재료비를 수령해라 라는 말인데, 직원들한테 식재료비를 돈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받아서 그 돈만큼 직원 식재료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에서는 생계비로 잡히죠. 그리고 수입에서는 직원 식재료비 수입으로 잡힌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시설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단 부담금이나 가산금에서 또는 본인 부담금에서 직원 식재료비를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기타 전입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냐? 운영비에서 기타 운영비로 지출하는 거죠. 복리후생 차원으로. 즉 종사자가 근무한 기간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뭐 20일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한 끼에 뭐 3,000원이더라. 그럼 20일 곱하기 3,000원 되겠죠. 그 6만 원 정도를 직원 식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가냐?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가산금 또는 기타 전입금에서 나갈 거고요. 그러면 돈 지출에서 잡히는 거는 기타
운영비로 해서 복리후생 차원의 비용으로 쓴 걸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생계비로 안 잡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쓰는 돈은 생계비로 잡는다는 게 사실 안 맞죠. 왜냐하면 생계비라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야, 이거를 그 생계비로 한다? 조금 직원의 생계를 위해서 쓰나요?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오히려 기타 운영금으로 해서, 기타 운영비로 해서 종사자의 복리후생으로 쓰는 것이 사실 맞다는 거죠. 설령 직원들이 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데에 직원 식재료비를 냈다고 쳐요. 냈다고 하더라도 그 쓴 돈에 대해서는 직원 식사를 위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생계라는 측면보다는 복리후생이라는 측면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간다고 하면은 기타 운영비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직원 식재료비 수입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기관에서 종사자분들께 직원 식재료비 내세요. 점심값 내세요. 그러면 종사자분들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아, 일도 힘들게 하는데 무슨 직원 식재료비까지 내라고 하나. 종사자분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직원 식재료비를 드렸다가 다시 또 받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차라리 그냥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쪽으로,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일을 두 번 처리할 일도 없고, 그리고 보기에도 그게 더 훨씬 좋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세입 예산 과목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본인 부담금 수입은 아시죠? 식재료비 수입도 알고 상급 침실 이용료도 안다. 이런 거는 이제 비급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임용비도 있고 기타 비급여 수입. 이건 아시죠? 자, 근데 이 기타 비급여 수입에다가 의료비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확하죠. 병원비와 약제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병원비와 약제비는 우리가 대납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보호자분들께서 실제로는 병원에다가 입금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병원하고 약국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업무가 조금 더 편해지려면, 정확해지려면 병원비와 약제비에 대해서 그 병원과 약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호자가 직접 병원과 약국에다가 입금시켜 드릴 수 있게끔 하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비급여 수입에다가 약제비와 병원비는 넣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땡땡 사업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땡땡 사업 수입은 뭐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런 거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시설 운영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계속 이거 땡땡 사업 수입 한 10년 됐어요. 이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이게 저도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 봤는데, 네, 이거 물품 판매할 정도면은 뭔가 강매를 시킨다든지, 보호자분들께 강매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입소자분 중에 정말 아주 유명하신 화백 정도 되셔야 이거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요 목에다 딱 집어넣어 놨다는 거는 참 괴리감이 느껴진다. 복지부 이렇게 일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연도 수입 있어요.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전년도에 수입이 발생했는데 그게 금년도로 입금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전년도에 설령 이게 발생한 건데 돈이 올해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올해 들어온 걸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굳이 전년도에 거에다가 이걸 꼭 집어넣을 필요 있나요? 그렇게 안 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사유는 있었지만 올해에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냥 올해
예산에서 써도 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에서 다 파악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고 거의 쓸 일 없죠, 이거. 그 다음 국고보조금도 거의 뭐 쓸 일 없다. 근데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더라. 뭐 그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내용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있죠?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더라. 요거는 이제 조금 받을 수 있겠죠. 물론 국고보조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요것도 있을 수 있고 요것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시도로부터 받으면 시도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으면 국가보조금이다. 그리고 시군구로부터 받으면 시군구 보조금이다. 또 기타적으로 받으면 기타 보조금이다라는 거고, 요 보조금은 따로 보조금 통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고, 그리고 요 시군구 보조금이 우리 시설생계 급여비더라 라는 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설생계 급여비는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을 위한 식재료비, 간식비 뭐 이런 내용들이죠. 또 피복비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511번부터 보면 지정후원금이 있어요. 후원금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뉘죠. 지정후원금은 딱 지목해서 거기다 꽂아줬다. 후원금을 딱 내려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지정후원금은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거 갖지 않고 후원금을 주신 거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지정된 목적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 수입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공단부담금 수입이더라.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산금 수입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 지금 기관에서는, 저희 케어스토리 기관들에서는 장기요양 급여 수입, 공단부담금과 가산금 따로 입력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 같이 입력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따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 저희가 하냐면 청구서에 나와 있죠. 매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돈 청구를 하시잖아요. 청구하고 나서 거기 청구서에 보면은 가산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죠.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다 라는 거고, 기타 차입금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장님이 기관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내가 1,000만 원 꺼줄게. 이거 꾼 겁니까? 기타 차입금입니까? 아니죠. 그 경우에는 차입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인데 제3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은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이 어떤 법인입니까? 뭐 비영리 법인을 다 통칭하나요? 아니죠. 사회복지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에서 기관에다가 운영비 쪽으로 주는 그런 비용이 바로 법인 전입금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인 전입금 중에서도 후원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긴 내용이죠.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인데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복지부가 굉장히 상당히 이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왜냐면은 지금 법인에서 운영비 쓰라고 넣어준 거예요. 이걸 후원금 처리화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무슨 법인에서 계속 운영금 기관에다가 막 그냥 무상으로 후원금으로 딱 대주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법인 전입금을 만들어 놨나 싶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법인 전입금 후원금을 만들어 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가 굉장히 이건 좀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흔히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요 813번에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기타 전입금이 나오죠. 이 기타 전입금은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이에요. 즉 원장님께서 이제 기관에 운영비가 모자르니까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어디서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기관에다가 이제 넣어 주신 거죠. 쓰게끔. 자, 그게 기타 전입금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시설에다가 기관에다가 돈을 어떤 뭐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대출? 뭐 이렇게 그 빌려주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기관에다가 넣어주시는 돈은 그냥 기타 전입금으로 처리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 중에 저희가 그 채팅으로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채팅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달아드리니까 채팅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기타 전입금에서 내려서 보면은 기타 전입금 후원금이라는 이 문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 보세요.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인데 후원금이더라. 그 얘기는 원장님 그냥 시설에다가 기관에다가 운영금요 후원해 주세요. 그냥 내세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후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위에 기타 전입금이라는 거를 만들어 놔서 원장님께서 기관에다가 운영비를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굳이 기타 전입금을 후원금화 시켜서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의도가 이제 굉장히 불순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그냥 운영비 뭐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라는 식의 그런 좀 처리를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넣어놨나. 그냥 개인의 그 재산과 그리고 개인의 운영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또 개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또 기타 법인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운영금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이걸 후원금 처리화 시키게끔 명목을 만들어 놨다는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복지부의 이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운영지원금을 넣어줄 수 있게만 하는 기타 전입금만 있으면 됐지 후원금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금을 할 거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다 되어져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기타 전입금에 대한 후원금으로 받게 해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년도 2월금 있습니다. 전년도에 불용액으로서 쓰지 않았다는 거죠. 2월 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2월금 후원금 있죠. 아까 위에서 봤던 후원금 중에서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년도 2월금 식재료비 있습니다. 식재료비 수입 중에서 쓰지 않고 남은 식재료비가 바로 이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땡땡 2월 사업비인데 거의 없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더라. 그다음 불용품 매각되는 비품, 집기, 기계, 기구 등과 그 밖에 불용품에 매각되다. 안 쓰는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온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타 예금이자 수입. 예금이 들어있으니까 이자가 발생하죠. 그거에 대한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원 식재료비 수입은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이더라. 근데 요거는 그냥 가급적이면 안 쓰고 식재료를 식비를 종사자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즉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이 있어요. 그 밖에 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얘기를 합니다. 즉 뭐 여기에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입이죠. 그리고 운영충당 적립금 있고 이거는 노인 장기요양 기관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세출되어서 적립된 금액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출되어라는 911 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목에 그 운영충당 적립금으로 세출이 되어진 게 적립이 되어지는 금액이 운영충당 적립금이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으로서 적립하는 것도 요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이더라.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있는데 특별 회계로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요 두 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봐져요. 왜냐면은 기타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이제 밑에 있는데 그냥 전출시켜서 그 전출된 금액을 대표자가 또는 법인이 뭐 고쳐야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뭐 어떤 그 운영에 충당하게끔 뭐 방편을 마련해 준 것처럼 하는데, 네, 이거 좀 보면은 뭔가 사업이나 운영 같은 거 안 해본 사람이 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잖아요. 그런 좀 내용이더라. 특히 이제 시설 환경 개선 준비금 보면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라고 적어놨어요. 시설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시설 이미지보다는 어르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계실 수 있는 시설의 기능 개선이나 구조 개선이나 어떤 또는 건축물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거지,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썼나 좀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세출 처리 및 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는 거 당연한 거고, 인건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지출해라. 즉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켜라.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지출은 당해년도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마침표도 안 찍은 거 보니까 별로 크게 뭐 깊게 생각하고 안 썼나 봐요. 점도 딱 찍으면서 이렇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해야지 하고 탁 찍은 것도 아닌 거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내용이죠. 지출은 당해년도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라. 이게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나요? 지켜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강제성을 두는 규정이냐 아니면 단순한 그냥 가이드라인이냐. 근데 여기 보면은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건데,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출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넘어가면은요. 그러면 넘어가면 또 추가 경정하라고요? 또 이거 하라고요? 또 이거 하라고요? 복지부에서 하세요. 이거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내용 써놓고서 이거 지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출은 당해년도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해만 하시고, 사실 이 내용은 넘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세입 예산을 짜놨는데 그것보다 지출을 더 했더라, 세입이 더 들어왔더라,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똔똔이 작업이라고 해서 그냥 다시 그 예산안을 수정해 가지고 제출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어떤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이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이상으로 어떤 뭐 돈을 지출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 개인 시설은 지금 뭐 기관의 어르신이 10분 계실지 30분 계실지 15분 계실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 예산이 상당히 폭이 커지는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세출 예산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 내에서 하라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 내용을 만든 분이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여튼 똔똔이 작업으로 나중에 이제 그 결산보고 할 때 말씀드릴 건데, 똔똔이 작업으로 세출 그 예산과, 그러니까 세입 예산이죠. 그리고 지출된 내용에 대한 마이너스 뭐 나는 부분을 같이 맞춰주는 작업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후원금의 지출은 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 쓰는 거 당연하고, 비지정 후원금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한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의거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설명이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정산보고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요것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자체의 공무원분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맞춰서 시설생계급여비를 분기에 한 번씩 정산보고해라.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산보고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일하실 거는 정확하게 하시자. 왜냐면 여기에서 규정을 복지부에서 내줬으면 지자체도 그거 따라주는 게 맞겠죠. 저희도 따라주는 실정인데 심지어는. 그래서 시설생계급여비를 분기별로 정산보고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월별로 정산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월별로 승인을 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1년 전체 세출 내역은 세출결산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제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세출 처리 및 정산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세출에 관한 항목이더라. 보면 사무비, 인건비 되어져 있고 요 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급여 있죠? 네, 급여는 뭐 다 아시는데 봉급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얘기니까 월급도 아니고 봉급이더라. 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월급 급여가 있나 보죠. 한 2개월에 한 번이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봉급이라고 썼나 봐요. 그 다음 각종 수당은 아시죠? 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더라. 그리고 일용작금 있죠. 요 일용작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1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기직에 대한 급여인데 일용작금으로 처리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 가자. 이게 사실 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해 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있죠. 여기 보면은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에서 요 퇴직적립금을요 연금으로 가입하고 계신 기관들이 있는데 연금으로 가입해서 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롭다.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해야 돼요. 그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 그래서 그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그 은행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교육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입한 퇴직연금 은행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 언제 나와서 교육해드린다.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또는 교육을 어떻게 하십사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을 퇴직금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12분의 1씩 적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연금으로 가입하면 관리도 어렵고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죠. 퇴직금은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급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그냥 퇴직금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급여의 12분의 1씩 적립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퇴직적립금 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퇴직금에 대한 그 규정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퇴직급여 관리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퇴직급여 관리 규정을 따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릴 거니까 저희 기관들에서는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기관에 맞게끔 내용을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은 아시죠?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운영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요 밑에서부터는 운영비에 해당하는 건데 보면은 여기 이제 업무 추진비 중에 기관 운영비가 있죠.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 회계 사무실들이 있으세요. 회계 사무실도 요 교육을 좀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운영비에다가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또는 기타 운영비 같은 부분을 뭐 막 입력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기관 운영비는 여기 보신 것처럼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예요. 예를 들어서
협약병원하고 우리 기관하고 어떤 업무 협의를 했다. 그 업무 협의에 뭐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이 있었다고 하면 뭐 회의실을 빌렸다든지 또는 점심 식사를 했다든지 또는 사무용품 같은 것이 소요됐다든지 했을 때는 기관 운영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소요된 각종 경비들아, 우리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그거는 협의를 한 내용이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직책보조비가 있는데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 직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가 있더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경비라고 했을 때에는 직책보조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시설 직원이 직책 수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보조비는 정기적으로 종사자가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비가 있죠. 어떤 여기 보면 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후원회는 회의가 아니죠. 근데 여기다 후원회를 왜 집어넣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직원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라든지 또는 기관에서 어떤 보호자 회의라든지 회의 들어가는 내용일 때 사례회의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쓰는 게 회의지 후원회에서 네. 뭐 후원회에서 어떤 뭐 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뭐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후원회이기 때문에 이 후원회라는 것이 기관에 속해져 있는 조직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관에 속해져 있는 조직이 아니더라. 후원은 하고 있지만 그럼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후원회가 있는 장기요양 기관 과연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소수 몇 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회를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사실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더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기관 운영을. 자, 그 다음에 운영비가 나오는데 여비 있죠? 여비는 국내외 출장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시설의 대부분의 그런 뭐 집기를 사거나 어떤 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뭐 이런 인쇄비, 사무용품비 다 포함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수용비 및 수수료다라는 거예요. 요 도서구입비, 뭐 공고료, 수수료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세, 가스요금, 보험료, 협회 가입비, 자동차 보험료, 뭐 세금 그런 거는 여기 바로 공공요금 및 각종 세제 공과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량비가 있는데 차량비는 차량 유류 때 기름값, 그리고 정비비, 그리고 차량 소모품비가 차량비고 임차료는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타 운영비가 나오죠. 이 기타 운영비는 직원 건강진단비라든지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 즉 직원의 식사 지원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상용 의료비, 급량비 등 운영 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를 바로 기타 운영비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설비부터 보시면은 211번에 시설비 있죠? 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 경비들아 라는 거죠. 시설비는 아마 단가가 좀 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설 개보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런 관련된 뭐 도배를 했다든지 어디를 고쳤다, 뭐 어디를 부수고서 다시 뭐 수리를 해서 고쳤다든지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환경 개선 뭐 그 준비금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이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개보수에 대한 거는 증원하지 않는 범위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 환경 개선 비용하고 좀 맞물려 간다라고도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시설비를 조금 적정한 비용으로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운영의
흑자적인 부분, 네, 운영비가 좀 남아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원래는 그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짤 때에 이거 고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돈이 좀 여력이 돼가지고 좀 그때의 운영비가 좀 남아져서 그거를 뭐 개보수로 갑자기 쓰려고 해서 썼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결산보고 때 그 부분만 조금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그 똔똔이 작업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 있죠.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그 다음 토지, 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다. 요 자산이라고 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이어야 될 거예요. 비품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요게 소모품이냐,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그 기준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산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를 자산 취득비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산 취득비로 잡아놓은 거는 재산대장을 1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우리 기관에 자산이 뭐가 있다라는 그 목록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좀 큰 덩어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하고 건물,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금액대가 좀 낮거나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거로 처리를 해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 있죠? 건물 및 건축 설비, 공구, 또 기구, 그거에 대한 또 비품 수선 같은 거. 즉, 뭐, 시설 장비에 대한 수리비다. 뭐, 유지하고 하는 데 쓰는 돈이다. 자, 그 다음에 생계비가 있죠?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다. 여기에 직원용이다, 뭐, 어르신용이다, 이렇게 안 써져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쭉 보면, 자, 이 내용 자체가 일단은 어르신에 맞춰진 거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직원에 대한 그런 주부식비가 같이 들어가지는 게 저는 좀 솔직히 보기는 안 좋다. 맞지 않는 내용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원에 대한 식재료비는 기관에서 그냥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가산금에서 그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잡는 것이 사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용기관 경비는 치약, 칫솔, 수건 구입비, 거기에 뭐 기저귀, 네, 그런 부분이죠. 휴지, 네, 이런 것들. 의료비는 보건위생 및 시약대, 상비약이나 의료용 기구 같은 거 사는 거. 장의비 있죠.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 있죠.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뭐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 모르고 쓴 것 같아요. 여기다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이라고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의 평가하고도 또 안 맞아 돌아가죠.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표적으로 써준다고 했으면은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을 써주는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전출금이 나오는데 요거 볼까요? 법인회계 전출금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 누구라고요? 사회복지법인이다. 농협이나 그런 비영리 법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법인에서 그 운영하는 기관에서 운영비를 쓰고 운영비를 쓴다는 거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켜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도 다 쓰고 그리고 적정한 운영비 즉 식재료비와 간식비도 100% 다 쓰고 그리고 운영비도 쓰고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사회복지법인 모법인으로 빼서 보내주는 그런 전출금인 거죠. 여기에 보면 뭐 1년에 몇 번 보내라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예전에 Q&A로 한 달에 한 번 보내든지 1년에 한 번 보내든지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즉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타 전출금. 네,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 운영자로의 전출금이더라. 이 내용도 이제 똑같습니다. 직접 인건비 비율 다 지키고
저기 식재료비, 간식비, 또 뭐 그 비급여들 다 쓰고, 그리고 더불어서 적정한 운영비도 쓰고,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 그 금액을 운영자에게, 설치자에게, 대표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에 관계없이 빼서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자유롭게 보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거는 절대 남을 수 없다라고 복지부에서는 아주 딱 생각을 두고서 거기다 한 거예요. 이렇게 절대 남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예 안 남는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즉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남을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상 남으면 이상한 거야 하고 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서도 지금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정말 전출금이 아주 많이 전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이 부분 그냥 안 둡니다. 세금 매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리미트가 딱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수익이 날 수 없는 거야 하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세금 안 매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이거 세금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관연도 지출 있죠? 관연도에 지출이 된 건데 요 부분을 올해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설령 사유가 관연도 사유라 하더라도 올해에 그게 지출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냥 올해 세출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고, 원금 상환금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하는 거, 이자 지불금, 그리고 잡지출. 여기서 보면은 뭐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지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잡지출이다. 예비비는 가능하면 그냥 안 잡는 게 낫겠죠? 뭐 굳이 뭐 예비비 잡을 일이 있나요? 나머지 금액은 다 기타 전출금에다가 그냥 넣으시면 되겠다. 또는 다른 예산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반환금이 있는데 정부 보조금에 대한 반환이더라 하는 건데, 정부 보조금은 이 지출 자체가 우리가 뭐 10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 다 쓰고 하는 걸로 대부분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남으면 이제 그거를 반환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90만 원을 썼다. 그럼 10만 원 남았으니까 그 보조금을 반환하겠죠. 그런데 이 자체가 그럼 90만 원 받았다라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즉 100만 원을 받았다가 90만 원 쓰고 10만 원을 보내드렸지만 서류에서는 9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적는 거에 있어서. 그러나 정확하게 하는 거는 100만 원 받아서 90만 원 쓰고 10만 원 돌려보냈다. 그게 이제 반환금의 내용인 거죠. 자, 운영충당 적립금과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적립해두는 금액이더라. 네, 여기다 적립할 이유 있나요? 대부분이 다 대표자분들이라면은 그냥 기타 전출금으로 다 내보내서 거기서 관리하시는 게 낫죠, 대표자님께서.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타 전출금으로 다 그냥 남는 거, 기타 전출금을 해서 대표자가 그거를 관리하시는 거지, 여기다 특별회계로 넣으라고 하는 거는 뭐 사회복지법인 정도나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꼭 이럴 필요 있나요? 어차피 법인에서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비용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뭐 애꿎은 이 운영충당 적립금이나 시설환경 개선 준비금 만들라고 해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회계의 내용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거에 대한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이제 넘기기로 하고, 자 여기서 장기유한기관 차량 유지비가 있죠. 지금 시청 시간이 현재 저희가 조금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몇 시간 했는지. 보면은
네, 현재 54분 저희가 교육을 했네요.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을 교육했네요. 자, 여기까지 먼저 잠깐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2부에서 요 밑에 내용들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교육 이어나갈게요.